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최진기 작가님의 책으로 이렇게 술술 읽어지면서 깊이 있는 이 책이 저는 좀 좋았어서 오늘 소개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4차 산업혁명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신문물을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책이라서 제가 좋았었어요. 자, 먼저 4차 산업혁명 하면 다들 4차 산업혁명 생존에는 창의력이 꼭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막상 창의력이 무엇이고 또 그걸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런 방법에는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책은 좀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또 선택한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가님의 정의를 빌리자면 창의력은 일단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모든 혁명은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질적 변화는 어떻게? 양적 변화가 축적이 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처음에 책을 읽을 때도 저는 다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의 패턴이 바뀌는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작가님이 정의하신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차와 VR을 사용하는 정보화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인간이 자유로움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뿌리, 이건 어디서 나타났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자, 네 번째 산업이라는 얘기인데, 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는 무엇일까요? 자, 최초의 인더스트리 4.0 공장이라는 건 일단 독일의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24에서 나온다고. 이 공장의 모든 기계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를 만지고 이런 게 없대요. 자, 한마디로 모든 생산 공정에 컴퓨터가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투입된 컴퓨터는 모두 5천만 건의 정보를 생산을 하는데요. 놀랍다, 그죠?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그걸 바탕으로 가동률 그리고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점검을 해서 놀라운 생산력 향상을 이루는 것인데요. 자, 4차 산업 혁명을 간결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조업과 ICT 25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ICT는 뭐냐? 자, 정보통신 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보기술 IT와 통신기술 C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의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노사 파업이 잦은 나라. 역설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가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임금 상승. 노사 파업이 많으면 임금 상승이 또 되죠. 압력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서둘러서 이렇게 혁신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높은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59점 얼마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자, 독일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제조업의 ICT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생산 영역이 이게 ICT를 결합하는 곳이 살아남을 거라고 작가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자, 빠이빠이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국가와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로봇이 이렇게 봉제는 할 수를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봉제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발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요. 생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봉제선이 없는 신발의 가장 장점은 그 봉제선이 뜯어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장이 출현했다는 건데요.
공장보다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없다고 작가님도 얘기를 하세요. 아디다스가 독일에서 운동화를 직접 생산한 거는 1993년 그 이후로는 안 했대요. 왜냐면 인건비가 저렴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가서 다 거기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그랬던 아디다스가 자 20년 만에 독일로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것을 독일에서는 20년 만의 기환이라고 부르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 스피드 팩토리로 20년 만에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운동화를 생산하게 된, 전 이 부분이 그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아디다스는 운동화 생산을 독일에서 다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자,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한데, 빅데이터도 기술자도 디자이너도 다 독일에 있거든요. 첨단 기술도. 그렇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줄었는데 굳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장의 입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건비는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어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보여주는 CES, Consumer Electronic Show 주목해야 한다고 작가님이 얘기를 하세요. 자, CES에서 제품을 선보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그리고 독일, 이렇게 5개국. 이 전부가 이렇듯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빅데이터를 잘 확보할 수 있는 나라. 자, 이런 나라. 그죠? 기본적으로 정보와 기술이 굉장히 높아야 하는, 수준이 높아야 하는 국가고요. 그래야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 일들이 데이터화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니까. 자, 그런 국가의 특징을 보면, 자, 첫 번째,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많은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거주하는 도시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복닥복닥거리고 사는 것이 더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서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서울 강남이 지방 소도시보다 당연히 스마트 시티가 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고, 자, 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양의 자료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행동의 결과를 또 예측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정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승리할 국가는 뚱뚱! 첫 번째, 탄탄한 제조업 기반. 두 번째, 높은 정보화 수준. 세 번째, 스마트 시티와의 유리한 메트로폴리스, 큰 도시 보유 여부. 자, 네 번째,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가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까요?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는 한국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서는 토론토가 그렇다고,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은 우리에게 정신적 풍요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책에선 얘기를 해요.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밥을 주었다. 이게 마음을 잃는 걸까요? 하면 아니라고. 이것은 그 사람이 처한 물질적 조건을 읽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사람의 마음은 좀 다른 것이라고. 자,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 하는 것도 결국 이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소비자의 우리의 생각을 읽어서 자, 우리가 뭘 원할지 그것을 먼저 캐치해서 이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업체가 생겨야지 승리한다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고객의 감성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바로 적응을 해서 이제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기업이 승리한다는 거고요. 자, 고객에게 먼저 제안하는 기업,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먼저 제안하는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에도 승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신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1차 산업혁명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근력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기계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자,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정신노동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암기력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창의력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창의력을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창의력을 위한 유연한 사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작가님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스스로를 불편하게 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독서 그리고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독서를 믿는 사람으로서 독서를 해서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좀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깊이 있는 우리 선배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텐데요. 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 엄마로서 자, 아이가 지금 8살, 3살인데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첫 직장을 가지든지 첫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어떤 지식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그러면 저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하는지 저도 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엄마 중에 자, 저는 독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바꿀 수 없는 진실 하나는 독서하는 자가 여전히 승리한다는 진실일 겁니다. 라고요. 자, 노벨상 수상자 중 20%는 유태인이라고 많이들 나오는데요. 유태인의 인구는 1,4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유태인들을 이렇게 만든 거. 그 비밀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결단코, 단연코 독서를 꼽고 싶어요. 자, 유태인 연평균 독서량 68권이라고 얘기합니다. 68권이면 12개월 나눠보면 한 달에 5권도 넘게, 그럼 일주일에 한 권을 넘게 읽는다는 건데요. 한국인 연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9권 정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차이 아닐까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자,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의 저자들 중에 단 한 분도 어마어마한 독서가가 아닌 분이 없었어요. 김승우 회장님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저의 멘토어 밥 아이거도 그렇고 대단한 독서가들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꾸준히 독서하고 질문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저는 4차 산업에도 저희는 분명히 혁명에 적응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자,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